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은 올해 주식시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최근 증시의 전체적인 컨셉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는요, 거래량과 예탁금 지표예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예탁금 지표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예탁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최저 수준, 예탁금이 계속 줄죠.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어떤 탄환이 되는데, 탄환이 지금 말라 있어요. 말라 있다라는 얘기는 시세가 날 수가 있는 시장의 그 환경이라든지 체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예탁금이 적으니까 거래량이 말라 있죠. 거래량이 최소한의 거래량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래가 좀 말라 있죠. 호가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적인 하락 신호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경우도 거래가 지금 말라 있고 죽어 있다라는 얘기는 수익을 내기 위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게 현재 장세의 큰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그러면 왜 나타나느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의 큰 컨셉 중에 하나는 또다시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 하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종목별 적분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은 일단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라든지 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현금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에게 밴드 흐름을 제시를 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 달려들지 말고 지금은 조금 현금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과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제 장세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과연 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의 흐름은요, 사실 지금은 이제 지수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에 이제 어떤 그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나타나고 그냥 서로 간에 팔짱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이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가운데 뭐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좀 크게 좀 잡아드려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죠? 옆으로 계속해서 행보하는 그런 지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위아래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재반 이평선은 이제 전부 다 뭉쳐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박스권의 흐름을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큰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저점 테스트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힘겹게 지금 저점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한번 총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의 상승 국면에서 쉬었다가 지금 횡보하는 국면에서 박스권 국면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의 흐름은 약간 단기 하락 추세 국면으로 전환될 그런 상황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왜? 종합주가지수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힘겹고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이 2333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2333포인트인데, 그 2333포인트가 최근에 한 3, 4일 정도의 구간에서는 일정 정도 약간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됐는데, 그 흐름이 어떤 강하게 어떤 저점 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지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약간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어떤 전초 국면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돼 보이고요. 뭐 그 원인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 예탁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탁금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제 보시면은
예탁금 수준이 계속 바닥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요게. 예?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예탁금이. 그죠? 예, 줄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예탁금 규모는 줄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거래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좀 말라 있는 모습을 보이죠. 뭐 3억 주 후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거래량이 3억 주 후반 내지는 4억 주가 된다라는 얘기는 최소한의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이제 개인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장이 서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요. 보면은 이제 그런 흐름에서도 뭐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작전성, 세력성 종목들을 자꾸 이제 찾아다니시는데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안타를 친다든지 홈런을 치기보다는 거기서 삼진아웃을 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시장의 현재 구조가. 그런 흐름이 최근에 거래량과 그리고 이제 예탁금 동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세들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뭐 화장품이니 뭐 금융이니 뭐 뭡니까 게임이니 아니면은 뭐 일부 뭡니까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매매를 하더라도 좀 조정 들어올 때 사서 바로 이제 하루 이틀 1박 2일 코스라든지 2박 길어봐야 2박 3일 코스에서 바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유지가 안 되고 예탁금이 새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새롭게 더 높여서 사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있는 국면 속에서는 항상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의한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번 프로그램에 의한 어떤 웹도독 수급 흐름이 그 신호탄이 언제였냐면 11월 말이었어요. 그죠? 11월 말일 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막 한 9천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되면서 언제였습니까? 요 날이었죠, 요날 9천억 정도 저기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되면서 저기 막판 한번 저기 뭡니까? 윈도우 드레싱 지수 크게 올려놨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거래량은 줄고 프로그램에 의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는요,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하루하루의 어떤 등락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겸비한 그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그런 뭡니까?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걸 예측하기라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어지럽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런 자리는 먹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제가 좀 타치를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어제도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막 국채 수익률, 뭐 장단기 수익률을 뭐 확대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이제 뭐 내년을 이제 앞둔 시점에서 좀 중장기 어떤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해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요. 최근에 이제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장기 금리,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라고 하면 한 10년 만기 뭐 국채 수익률 정도가 되겠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항상 높고, 그 다음에 뭐 1년 만기, 이렇게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보다 금리가 낮아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겠습니까? 장기채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묻어두는 거니까 금리가 비싸겠죠. 그죠? 근데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 싸고.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지금 높거든요. 높고 높을 뿐더러 최근에 보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향후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 경기가 뭐 안정적이거나 이러면 장기채가 당연히 높겠죠. 그죠? 그런데 향후 경기가 상당히 불안하니까 단기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계속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 이 부분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이제 뭡니까 판단의 어떤 근거로 삼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더블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게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뭡니까? 뭐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장이 좀 두려워하고 있거나 시장이 섣부르게 지금 매수 흐름이 다 들어오지 못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은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장단기 금리의 어떤 역전으로 나타나고 그 역전의 흐름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이 수면 위로 그 얘기들이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내년 상반기 그러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시장이 분명히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예.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다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말 전략을 짤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좀 몸을 사리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먼저 해야 될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동안에 진행됐던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종목의 흐름은요, 결국은 그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매수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 종목을 붙는 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종목별로 경계 매물이 나온다라든지 실망 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시세가 일부 종목, 일부 몇 종목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대형주 섹터를 한번 보면은 대형주 섹터에서 이제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그 먼저 이제 종합주가 지수에 앞서서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저기 뭡니까 이 구간에서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이거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뭐 삼성전자의 어떤 전체적인 또 실적 컨센서스가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급의 어떤 변화다. 그러니까 많이 팔아놨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저가에 좀 다시 좀 잡아내면서 저가에 다시 조금 채우면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랠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줬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종합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최근에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저점 지지가 됐는데 오늘 보시면 왜 이제 오늘 약간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일 이동평균선에서 힘겨운 지지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삼성전자는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약간 힘겨운 지지를 보였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이탈해 버렸어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의 방향성 흐름 속에서 그럼 종합주가지수도 약간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걸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의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고 이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은 시세들이 다 이제 뭐랄까 제가 그랬잖아요. 뒤풀이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번 고개 들었다가 다시 놓을 거다. 그래서 고개 들 때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뒤풀이 파동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갔던 뭐 삼성 SDI 같은 애들도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그죠? 이제 추세를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리면서 이전 저점을 깨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세들이 하향 곡선을 이제 그리면서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들이 대형주 쪽에서 하나 나오고 있다. 최근에 맨 마지막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그 화학주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먼저 올라갔던 애들이 먼저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올라갔던 애들이 최근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갔던 주식 아니에요. 그죠? 고점 돌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것들도 이제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유화 그렇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추세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고개 쳐들었는데 33일선을 못 뚫어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지금 뒤풀이 파동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단기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아까 종합주가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 이 얘기와 맞물려서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하방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종목의 변화라든지 이런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다 이 얘기보다는요, 우리가 먼저 시장의 흐름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거나 어떤 대응을 그 가운데에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시세는 계속 이렇게 대형주들의 경우는 하락 시그널을 계속 뒤풀이 파동의 하락 시그널을 보내드리면서 한 3주 전부터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끝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은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예탁금은 한정되어 있죠. 거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심리라든지 우리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야 되는 전문가들의 심리는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개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들 갖고서 계속해서 붙여먹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이제 두더지가 고개 한 번씩 쳐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지금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흐름도 지금 보면은 이전에 이제 올라갔던 개별주들 예를 들어서 그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씩 이제 움직였던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냐면은 시세들이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한 1, 2주 전보다는 시세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짧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 들어가면 물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인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사실 개별 섹터의 경우에는 중소형주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들, 최근에 이제 보험주들의 경우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전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전 선호 심리가 약간씩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수의 흐름이 약간 불안하다, 안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사실 보셔야 될 종목은 딱 이거예요. 곱버스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곱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곱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한번 고점 찍을 때, 그죠? 여기서 이제 저점 한번 찍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보험식으로 이 곱버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수가 2,330선짜리가 이제 완전히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곱버스 같은 경우는 그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주들의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던 그 섹터 내에서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사실 연말에 조금 희망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희망된 얘기보다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추세는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가 약화되고 있고 시장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안 좋은데 거기서 내가 독립운동하는 거 옛날에 개미 무슨 동학운동 그런 것들은 같이 이제 힘이 생길 때 그리고 어떤 희망이 생길 때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변할 때는 그렇게 같이 이제 따라가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의 시그널이라든지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요. 뭐냐면은 이제 안 될 때는 조금 광팔구 죽자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잖아요. 제가 비유를 들을 때 안 될 때는 괜히 힘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 추세가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이제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어설프게 대응하지 말고 좀 현금을 좀 유지를 하는 가운데 일부 자금만 가지고 단기 대응을 해라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강도를 좀 더 높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을 제고를 하세요. 그래서 뭐 연말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연말에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현금을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기회가 또 와요. 근데 지금은 기회보다는 약간 위험이 좀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돈을 좀 지키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현금 재고를 좀, 현금 비중을 좀 이렇게 늘리는 거, 이게 필요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대응 관점을 좀 견지를 해나가자. 사실 제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뭐 지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뭐 일부 자금만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마저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요, 또 이제 기회를 우리가 만들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박스 하단은 분명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흐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박스 하단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전저점 이탈 내지는 삼성 SDI의 전저점 이탈,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어떤 그런 감소, 거래량이 바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매수 여력이 없고 매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탁금도 마찬가지고, 예탁금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단기 금리 차가 단기 금리가 역전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채권 시장 쪽으로 약간 가든지 그러지, 수익형 증권 같은 경우에도, 펀드 증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 여력이 상당히 좀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 전략은 가급적이면은 짧게, 그런 가운데서 일부 섹터 종목들만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취해 나가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뭐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할 때는 반대로 반대 포지션의 어떤 그런 뭐 인버스라든지 코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에서도 약간 단계적인 어떤 관심을 기울여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지금 뭐 배팅을 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흐름에 여러분께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자산 관리를 해 나가면서 조용히 연말을 보내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